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NCS 과정평가형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1차 시험인 이론 예상 문제를 5번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이론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다음 내용이 옳으면 0표, 틀리면 X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의복을 핀으로 집어서 줄이거나 원단을 덧대어 늘려보는 과정과 칼라 모양 등을 수정하는 과정은 봉제 후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봉제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X표. 다음 두 번째, 다음 설명이 옳으면 O표, 틀리면 X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이 번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패션 디자인 개발은 패션 디자인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스케치 디자인을 완성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소재의 마무리 가공 종류와 가공법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여기에서 보면은 가공 종류와 가공법에 대한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특히 머스와 가공은 광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광택이 나와 있으면 바로 머스와 가공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즉 면린냉 광택 추가. 축용 방지. 축용은 양모 섬유에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즉 양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양모의 스케일 제거 같은 것을 축용 방지 가공의 종류입니다. 정련. 정련은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내용입니다. 즉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부분은 정련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모, 잔털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파일직의 잔털을 정리하는 것을 전모, 털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네 번째, 다음 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콘셉트 설정, 시즌 콘셉트 설정, 컬러 기획, 맵 작업, 소재 기획. 이러한 작업에 대한 필요한 능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즌 콘셉트 설정은 이 내용에서 콘셉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즉 패션 상품 기획, 패션 디자인 테마, 콘셉트 응용력 이 부분과 연결해 주시면 되고, 컬러 기획, 여기서 키워드는 컬러입니다. 즉 컬러는 트렌드 컬러 감별 능력을 말합니다. 맵 작업, 맵 작업은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정사항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정리하는 능력을 맵 작업이라고 합니다. 소재 기획, 소재는 즉 가공 기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가공 기술의 상품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된 내용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5. 마킹 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마킹은 재단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마킹 및 커팅, 재단에서 커팅의 편의성이나 봉제 방법, 원단의 폭, 식서 방향, 기모, 무늬 등 원단 특성,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재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의뢰서에 따른 아소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은 완성해서 출하될 때 각 사이즈별로 수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킹 재단에서는 고려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생산 의뢰서에 따른 아소트먼트,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 톤인톤 배색과 동일하나 덜 톤의 색상끼리 배색하는 것으로 낮은 채도로 인해 안정된 느낌을 나타내는 배색 방법. 이 톤인톤과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덜 톤의 색상끼리 안정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느낌의 배색은 토너입니다. 문제 7. 다음 내용이 옳으면 O표, 틀리면 X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프리밍은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완성된 의복에 별도의 재료를 부착하여 장식하는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문제 8. 다음 내용이 옳으면 O표, 틀리면 X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쓰시오. 임가공의 경우 원단은 의류업체가 발주하고 구매해서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부자재는 생산업체가 발주하여 구매까지 진행한다. 이분은 인가공과는 별도, 인가공은 순수하게 봉제만 하는 것입니다. 즉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하는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답은 틀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임가공이 아니고 CMT입니다. 커팅, 메이킹, 트리밍. 즉 트리밍 부자재는 생산업체가 발주하는 것을 트리밍까지를 하는 CM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 9. 다음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원가, 이익, 마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이 표를 보시면은 판매 가격과 원가, 마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원가는 상품 생산 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익은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판매가에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마크업인데 이 마크업에서 관리비, 유통경비, 재고손실, 할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익입니다. 즉 프라핏, 순수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크업에서 영업관리비, 유통경비, 할인 및 재고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크업은 보시다시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것을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즉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마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는 상품 시 제조 원가 및 비제조 원가의 합산 금액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익은 마크업에서 영업관리비, 유통경비, 할인 및 재고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마크업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예시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즉 레드 컬러, 빨강색과 그레이, 회색, 그린, 초록색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레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빨간색은 정열적이고 강렬하고 위험한 그런 색상을 나타내주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며 도시적이며 우울한 그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그린은 생명, 평화, 안전 이러한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 중 실루엣의 문제 11번 다음 중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옷감이 재질이나 봉제 방법, 사이즈는 실루엣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자사 브랜드 전략 상품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 자사 브랜드의 핵심 가치 표현, 효율적 구매 활동은 자사 브랜드의 전략 상품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회계 업무 향상은 자사 브랜드 전략 상품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판매 상품을 복종별로 묶어 재구성하고 각각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선택과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된 판촉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룩북이라고 합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디자이너가 구상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제작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옷의 설계 도면, 옷의 설계 도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도식화입니다. 문제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디자인 기획 방향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스케치를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식화와 소재 정보, 부자재 정보, 디자인 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시제품 작업 의뢰서라고 합니다. 또는 시제품 작업 지시서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문제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패션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디자인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본 작업 지시서라고 합니다. 즉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작성한 본 작업 지시서를 말합니다. 문제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의복의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의의 앞판, 앞단, 목둘레, 아몰둘레, 소매뿌리 따위의 안쪽을 끝처리할 때 쓰이는 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안단이라고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옷의 내구력을 향상시키며 따뜻하게 착장자의 체온을 유지해주며 무릎, 팔꿈치, 엉덩이, 포켓의 늘어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겉감의 비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안감이라고 합니다. 문제 19.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영업이익은 또한 매출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하시오. 매출금액 VAT 포함한 금액, 매출금액 VAT 별도금액, 기획금액, 제조원가금액 VAT 포함, 제조원가금액 VAT 별도, 유통수수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기록해 주지 않으면은 답만 처리하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계산하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해 줘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우선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공식은 순매출에서 제조원가를 빼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매출을 먼저 구한 후에 제조원가 금액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순매출에 대한 공식은 전체 매출 금액, 즉 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체 매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유통수수료를 뺀 금액을 순매출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매출 금액 VAT 포함한 금액이 7억 7천이면은 이 7억 7천에서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즉 VAT 별도 금액이 7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7천입니다. 이 7천과 유통수수료, 이 유통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빼주면은 순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금액은 여기서 상관이 없습니다. 즉 전체 매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유통수수료를 뺀 금액이 4억 3천이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4억 3천인 순매출을 가지고 제조원가 금액을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4억 3천 빼기 순매출액의 제조원가 금액은 VAT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3억 1천을 빼주면 1억 2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공식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고 이 공식에 따라 대입만 하면 됩니다. 문제 20. 다음에 브랜드 손익계산서를 보고 원가율을 계산하시오. 원가율. 기획금액이 7,600만원, 유통수수료, 상품의 제조원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가율 공식은 제조금액, 제조원가 금액 나누기 기획금액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원가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이 표기해 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VAT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즉 원가율은 대부분 제조 원가 금액은 VAT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획 금액에는 VAT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조 원가 금액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VAT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상품의 제조 원가에는 VAT 포함이라고 계산을 해주고 표기를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즉 원가율 계산은 제조 원가 금액 나누기 기획 금액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 제조 원가 1,900만 원 나누기 7,6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됩니다. 정답은 25%이고 만약에 제조 원가 금액에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서 VAT를 제조 원가 금액에 1,900만 원에 곱하기 1.1을 해서 나누기 기획금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이러한 옵션 1로 해서 제조 원가 금액에 VAT 포함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금액 나누기, 즉 여기에는 VAT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며 제조 원가 나누기 기획 금액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원가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VAT가 포함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객관식과 주관식 합하여 1시간 30분 내에 총 40문제, 즉 객관식 30문항, 진위형, OX, 연결형, 사지택일형과 주관식 10문항, 단답 계산형,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시간 30분에 풀어야 되고 100점 만점 기준에 40%가 점유가 됩니다. 이 이론 과목이. 그래서 객관식은 문제당 2점, 총 60점이고 주관식은 4점, 배점이 40점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다소 많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5번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계산형 문제가 대략 5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하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저의 유튜브 영상 73번과 74번을 반복해서 리뷰해 보시고 실제로 손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문제지를 받아보면 바로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연습지를 요청하시면은 연습지를 나눠줍니다. 이 연습지에다가 답안을 쓰기 전에 미리 한번 풀이 과정과 답을 기록해 보고 검산해 보면서 정확하다면은 답안지에 옮겨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